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농작물은 시험에 자주 출제돼. 농작물은 특히 이제 뭐 학계론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자, 농작물은 좀 바탕 지식이 좀 깔려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960년대 뭐예요? 보릿고개가 왔습니다. 보릿고개. 자, 보릿고개가 한 이제 3월달 되면 어때요? 보리도 다 떨어지고 설도 다 떨어져. 그죠? 보릿고개가 오니까 한 5, 6월달이네요. 근데 보리도 떨어지고 다 먹을 게 떨어집니다. 어때요? 땅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땅 붙여 먹으라는 거야. 땅을 붙여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만 뭐예요?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농작물은 여기에다 써요. 인물로 보고 있다는 거야. 특수 취급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타인 소유 임야에 근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 기속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야는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죠. 그러면 남의 토지에 뭐예요? 수목을 심어서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겁니다. 그러나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더라도 경작권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입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한다? 전하여 경작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요걸 하나 더 쳐놔요. 요거 성숙.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고시 보러 갈 때요, 이걸 봐요. 농작물은 경작자, 농작물은 경작자 외우고 갔어요. 근데 요걸 잡지를 못해서 성숙. 성숙된 농작물에 한해서 누굴 거예요? 경작자거야. 그러니까 농작물이 나올 때는 성숙된 농작물인지 미성숙된 농작물인지를 꼭 확인하는 선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맹인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는 맹인 방법을 갖춰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무슨 방법을 갖춰서? 명인 방법. 이게 속된 말로 뭐예요? 제자로 원주만 밭대기. 밭대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밭대기 있잖아. 그죠? 그 일종의 그러면,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잡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자기가 활용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농작물은 경작자가 동인물이죠? 자, 그러면 여 옆에다 하나 써요. 자, 저당권으로 연결돼서 많이 출제돼. 어려운. 화물과 종물의 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갖다 붙여보죠. 최근 문제, 34회 때 문제예요. 자, 농작물이, 화물이 아니죠. 자, 종물이 아니죠. 농작물은 읽어봐요. 무슨 물이에요? 동인물이죠. 그러면 농작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기초 지식을 이제 안 잡으니까, 그래서 농작물은 왜 34회 때 이쪽으로 연결해서 출제가 됐거든. 그러면 농작물은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쳐요? 읽어봐요. 보안물, 종물.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연결고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놔야 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농작물은 그러면, 농작물 나왔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렇죠. 동인물이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 이제 조심할 거는, 통상 뭐예요? 농작물은 경작자 거야. 그러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성숙된 농작물과 미성숙된 농작물. 그걸 딱 잘라놔야 돼요. 농작물과 관련돼서는 학계론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중개사법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 자,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이제 딱 정의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 정의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뭐가 궁금한지 저도 한번 넘겨봐야 되겠네요. 자, 물건의 뭐예요? 종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물건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119페이지. 그래서 자, 화면을 넘어갈 때 또 페이지를 하나씩 적어놨어요. 또 못 찾는 사람이 있어서. 자, 이게 뭐예요? 배려.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 배려.
배려를 잘하는데, 그러면 진심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왜 배려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예요? 이거 봐요. 호고 잡힌다. 그러죠. 근데 세상이 그래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제가 제일 느낀 게 뭐예요? 해주는 게 뭐예요? 군대 가서 느끼는 게 뭐예요? 군대 가서 봐봐요. 제가 고참이에요. 고참이고 이쪽 고참이 있어요. 갑성이 고참. 여기는 뭐예요? 자, 명진이 고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뭐예요? 밑에 뭐예요? 파일이 있어. 근데 제가 잘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잘해주고 얘는 갈궜다고. 그럼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원래 인간이라면. 제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속된 말고 갈군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갈군 사람한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저 군대 가서 뭐예요? 고참이 뭐예요? 저보다 키가 더 작더라고. 고참이 집합시켜놓고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테 맞으니까 뭐예요? 웃기잖아. 그래서 막 웃었어요. 웃었더니 뭐라고요? 쪼개지 말래. 쪼개지 말라는 것은 저는 뭐예요? 째려본다는 소리로 들었어. 째려보지 말라 이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웃지 말라는 게 군대용어로 쪼개지 말라는 겁니다. 쪼개지 마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물건의 종류 그러면 119페이지 딱 정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물건의 종류야. 그래서 법정 동그라미잖아요. 물건 법정주의. 자, 물건은 그러면 함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해서는 게 이게 바로 물건 법정주의야. 자, 그러면 이제 185조 읽어드리죠. 자, 물건의 종류는 물건은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종류. 생각 괜찮아요? 아주 중요한 논점이야. 자, 물건은 법률이에요. 법률이니까 국회에 통과한 법률만. 그러니까 명령 가지고는 함부로 정할 수 없어. 명령으로는 정할 수 없어요. 자, 간서법이네. 간서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물건은 뭐에 대해서만 정해줄 수 있어? 읽어봐요. 법률 아니면 간서법에 의해서만. 그죠? 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여기다 써요. 그러면 종류만 강제하느냐? 아니다. 해석상으로는 내용 강제도 있다는 거야. 내용 강제. 그러니까 요걸 딱 써놔야 돼. 물건 법정주의는 그러면 종류만 법률로 정하느냐? 내용도 그래.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다. 봐봐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처분이 없는 소유권은 전제할 수 있다. OX. 저 읽어봐요. 처분이 없는 소유권은 전제할 수 있다. X는. 소유권은 몇가지? 사용, 수익, 처분.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을 함부로 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거야.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이야. 세 가지. 그러니까 처분이 없는 소유권은 전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놔야 돼. 그러면 종류 관계도 포함되면서 뭐예요? 내용 관계. 그럼 이거는 판례에서 이제 뭐예요? 해석해놨겠네요. 자, 끝났어.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밑줄을 딱 끊어봐야죠. 185조에 따릅니다. 물건은 법률 간섭법에서 인정되며 여기다 밑줄을 쫙 끊어놓고 당사자 임의로 물건을 창설할 수 없는데 이처럼 물건의 종류와 그러면 여기에 행강편차 나야 되네. 종류, 내용이네. 내용을 법률 또는 간섭법으로 정하는 것을 한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건 법정주의다. 이렇게 돼요. 자, 계약은 계약자의 헌칙상 민법은 15가지. 요거 빨리 외워요. 15가지 이제 요거 정리해 놓고 갑시다. 자, 두 번째죠. 민청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번 적어놔요. 자, 민법상
15가지. 빨리 해올수록 좋아요. 15가지. 뭐, 여기서 뭐, 눈치 보니까 네 사람은 응고가고요. 저 사람은 지금 뭐, 암기할 듯 말 듯 한 게 말다 해요. 자, 민법상 몇 가지? 15개 전형. 그러면, 자, 파트별로, 3가지 파트별로, 우리가 4가지 파트별로 해서, 자, 재산, 그 다음에 뭐예요? 대차, 그 다음에 몸빵 하는 거, 몸빵. 엊그젠가 뭐 며칠 전에 저 장례식장에 가는데 택시를 잡아서 뭐예요? 길빵 해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길빵. 택시는 길빵 하기가 힘들어. 뭐 카카오톡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막,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급하게 가야 되는데. 자, 지지난주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타. 자, 그러면 이제 재산은 뭐예요? 증여, 매매, 교환. 그렇죠. 빨리 해와야 돼. 대차는 빌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렇죠. 자, 몸으로 떼우는 거 고용계약. 그래서 고용, 그 다음에 도구, 현상광고, 그 다음에 이임. 물건을 맡기는 거, 임치, 그 다음에 조합계약, 그 다음에 여행계약. 그래서 요 여행계약이 추가가 됐어요. 제 배울 때는 자, 14개 전형계약에서 여행계약이 없었어. 그런데 여행계약을 추가를 해서 기타는 뭐예요? 종신, 전기값, 그 다음에 하회계약. 계약이 다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근데 그래도 상식상 뭐에 민법상 딱 정해주는 전형계약은 암기를 해고 있어야지. 그러면 좀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민법상 15가지라는 전형계약은 알아야 돼. 그러면 전형계약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전형계약. 근데 시험 범위가 다가 아니야. 우리 이제 계약법에서는 요거의 시험 범위야. 요거는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요거는 어디에서도 배워? 여기까지. 그래서 벌써 뭐예요? 중개법 어느 정도, 뭐 쉬운 것부터 잡으라고 그랬죠. 중개법 다 적은 사람은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 벌써. 읽어봐요. 매교입. 그죠? 매교입. 매매, 교환, 임대차. 자, 확대를 시키죠. 그러면 매매는 무슨 건이라고 그래서?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예요? 물건 또는 채권. 그렇죠. 그러면 재산권은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죠. 그러면 재산권은 물건이죠. 그러면 재산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OX, X, 매매의 대상이다. 나중에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래? 요거 한번 읽어볼래? 영어로 읽어봐요. 이게 모기지론이야, 저 단가에. 저 단가는 모르겠죠. 하는 돼요. 요거 한번 해볼래? 자, 깃돌. 자, 깃돌이 뭐예요? 깃돌함이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뭐가 될까요? 오늘 쉬는 시간에 좀 둘이서 두 분이 한번 쳐다봐서 중국어 하나 배웁시다. 읽어봐요. 실솔. 그러면 깃돌 하면 실솔 입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그걸 읽어봐요. 굴려봐요. 실솔. 이게 바로 중국어예요. 중국어로 깃돌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깃돌함이 뭐예요? 깃돌 짓는 거. 자, 이거 한번 봐봐요. 또 영어 하나 배울까요? 자, 바우바우 해봐요. 바우바우.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예요? 왈. 입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을 위대한 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 이 한글을 창제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바우바우를 뭐라고 그래? 왈. 이거 이제 입 모양을 해서 그래서 같은 말이야. 이거는 영어는 뭐예요? 우리말. 자, 요거 봐봐요. 깃돌함이가 깃돌 울죠. 그러면 중국어는 어때요? 실솔 그래.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웠네요. 자, 선생님은 그래서 저도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만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럼 뭐예요? 청소는 부업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책을 보다가 머리가 아프면 청소하러 가.
자, 한 시간 동안 뭐라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책을 보다가 뭐예요? 머리가 복잡하거든. 그러면 집에 뭐예요? 집에 가면 또 뭐예요? 오늘은 여기를 청소해야지. 그래, 15분 동안 청소하고 또 다시 와서 책에 앉아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2시간 하다 그러면 또 청소를 해.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저 인간은 과거에 뭐예요? 옛날에 전생이 청소부였나 봐. 그쵸? 청소부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15개 전형계약과 관련돼서 요거 딱 외워서 빨리 외울수록 좋습니다. 전형계약 반대말은 아닌 삐자 써서 비전형계약이야.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뭐예요? 비전형계약.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계약은 자유원칙상 민법의 15가지 전형계약 외에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왜? 계약은 마음대로 확정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채권 채무도 성립할 수 있다. 근데 물건은 함부로 정할 수 없어. 뭐에 대해서만 읽어봐요.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해서. 그러면 요 1번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요 법률 아까 줄쳐놨고, 간섭법 줄쳐놨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강제도 포함되고, 내용강제도 포함되고, 그러면 여기에다 딱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물권법에서 물권은 적용은 확정적이다. 규정이 많은 물권 법정을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줄쳐놔요.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 많은 것도. 그렇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근거는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서 확정하는 가등 물건 관계를 단순히 명료하게 정형하여 공시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그래서 여기에다 줄쳐놔요. 공식을 원칙으로 관철 줄쳐놓고, 그러면 여기에다 살짝 저희가 써놔요.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최근에 출제됐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지 마. 그러면 여기에다 줄쳐놓고, 법률 또는 간섭법, 그러면, 자, 여기에만 줄쳐놔요.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최근의 문제, 명령 규칙은 여기에 법률에 속한다. OX, X. 뭐만? 여기 국회를 통과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줄쳐놔요. 강행 규정 우리 민총에서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강행 규정 위반은 뭐예요? 무효. 그죠. 무효다. 그죠. 그러니까 민총을 가지고 와서 뻘을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다음 단계 우리가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자, 기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에다 줄쳐놔요. 종류 강제 줄쳐놓고, 자, 그러면 내용 강제 줄쳐놓고, 내용 강제. 자, 요 부분만 이제 딱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렇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판례 보기도 마찬가지. 다음 달에 우리가 가면 되고요. 판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연구로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봐봐요. 포기 행간편잖아요. 그러면 사용수익 권능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무슨 대안되니까? 내용 강제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을 포기할 수 없어. 소유권은 뭐가 있어야 돼?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 여기 뭐라고 써놨어? 소곡. 소곡이라는 것은 부정이라는 거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대표적인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임으로써 소유권자와 제3자의 채권 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의 행사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것은 따를 바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내용을 강제하는 거예요. 내용 강제까지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시험은 여기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봤고요. 자, 물건의 종류 여기 나와 있네.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물건, 그럼 아까 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가 줄을 한번 깔아봐요. 자, 물건, 뭐가 있어요? 점유권, 공권. 요거 봐봐요. 점유권은 부동산도, 동산도. 여기, 소유권은 부동산, 동산. 제한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토지. 전세권은 부동산. 요 부동산 줄쳐놔요. 가로 열고 토지 건물이래요.
자, 담보물건은 유치권, 부동산, 동산 다 포함돼요. 자, 질권은 여기 봐봐요. 행강편잖아요. 동산 질권, 권리 질권. 그러면 여기 부동산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험법이 X야. 질권이 그래서 시험법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데 등기법은 간접적으로 시험법이야. 이거 합쳐봐요. 동산질권이네. 동산질권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아, 전담포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전담포. 제가 반지를 맡겨요. 그게 동산질권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동산질권은, 그러면 여기에다 좀 여백에다 좀 써요. 자, 그러면, 자, 또, 질권에는 동산질권과 뭐가 있다? 권리질권이 있네. 권리질권. 자, 동산질권은 그러면 요거, 등기액수예요. 등기액수. 등기가 안 돼요. 권리질권은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35회 때 등기법에서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간접적으로 짚으면 동산질권, 권리질권. 권리질권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요? 자, 써요. 저당권. 자, 저당권을 제3자한테 넘겨줘서. 그래서 요거 써요. 그래서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토요일 날 배웠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근데 부기등기는 서류랑 연결돼. 자, 써요. 부기등기는.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인감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등기법이나 중개사법에서 다음 중 인감 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버선 등기를 골라라. 부기 등기를 골라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논리고 체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유치권,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했네. 자, 저당권을 읽어봐요. 권리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법정담보물권. 자,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어. 점유를 필수적으로 하고, 유치권은 뭐밖에 없어? 법정담보물권.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X. 자, 약정담보물권. 그러면 약정담보물권. 여기다 써요. 이거는 법정담보물권. 같이 써요. 그러면 우리 저당권은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어. 그런데 유치권은 뭐밖에 없어? 법정. 그래서 유치권은 앞으로 등기 능력이 없다. 법률에 규정된 요건만 가지고 유치권은 성립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잡아놓고요. 그러면 저 제한물권이 또 하나 잡을 때는 제한물권은 뭘 잡아야 돼? 제한물권은 요거부터 잡아. 항상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잡아야 돼.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 물건이 아니라 읽어봐요. 타인 물건. 이런 거 딱 생각을 적극 반응이 나가야 돼. 그래서 타인 물건 하면 길어 안 길어? 길죠. 그래서 이거 뺄게요. 타 물건. 그러면 유치권은 자기 물건의 유치권은 결론 성립할 수 없다. 얘네들은 자기 물건은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동산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음 물건의 종류 중 동산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라라. 이런 것도 자주 나와. 그래서 읽어봐요. 소유권과 유치권. 대표적으로. 자, 이걸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유치권 또 하나 배워요. 유치권은 경매로 들어가요. 저기 저당권에 가면 뭐라고 써놨어? 인수주의죠. 소재주의가 아니라 인수주의야. 그러니까 경매를 잘하는 사람은 유치권 냄새를 잘 맡아야 돼. 유치권이 왜 문제가 발생해? 여기 봐요.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봐야 돼.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유치권이 있으면 뭐예요? 인수가 돼. 그러면 유치권자를 조사해봐요. 그럼 다 친척이야. 그럼 그것들은 사기꾼들이거든. 사기꾼들. 유치권은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다. 자, 여기 이제 제한물권, 그러면 또 기초적인 공사 하나 배워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서유권은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메모를 해놔서. 그러면 전형담보하고 비전형담보의 차이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라. 뭐라고요? 전형담보는 전형담보, 비전형. 차이점은요, 여기는 B가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자, 전형담보는 뭐예요? 전형담보는 써요. 좀 띄워. 소유권을 제한하는 범위. 저거는 비전형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범위고, 비전형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를 이용하는 거. 그러면 전형담보는 그러면 얘네들을 전형담보라고 그러거든. 요거를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물건? 제한. 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는 우리 이제 특별법에서 배웠어요. 가담법에서 배우죠. 가담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뭐의 번호, 비전형 담보거든. 요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 자, 거기 딱 사이에 요거 딱 사이에다 자기가 요런 것들을 한번 꼭 점검해. 이거는 모든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서 팍팍팍 떠올라야 된다. 떠올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을 이제 등기법까지 연결되니까 요거는 소유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등기 담보는 각구에만 기록돼. 각구에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중 각구에만 기록된 사항을 골라라. 그래서 뭐예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이거는 각구에만 정의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왔느냐? 읽어봐요. 읽어봐요. 간평. 자, 선생님, 저는 간평사 자격증을 빨리 따고 싶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따서 간평협회에 들어가. 5년만 근무하고, 5년만 근무하면 1차 면제야. 1차 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고 간평 학교론에서 출제된 거야. 간평 학교론에 뭐에 법리와 관련돼서 한 4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학교론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올해 강기법규가 한 4-5개 나왔습니다. 선생님 해설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그 중에 이제 요게 이제 해설이 왔네요. 자, 요거 이제 딱 잡아놓고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 지문이 간평 지문이야. 자, 임목등기는 법정장권을 준용한다. 준용이라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법정장권은 뭐예요? 법정장권의 문제는 자, 토지에 등기부가 있으면, 이원화되어 있으면 법정장권이 발생해. 자, 이거 봐봐. 이거 토지. 합토지. 뭐예요? 나무네. 갑이 거네. 자, 그러면 이건 임목등기부에 등기되고, 이거는 토지 등기부에 되거든. 근데 갑이 돈이 없어서, 어라테 뭐예요? 어라테. 자, 저당권을 잡혀서. 근데 우리 경매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어요.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있죠.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이야. 그럼 토지에 임목등기가 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을 준용한다. 그렇게 돼.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간평 학교론에서 출제된 때문이다. 자, 근데 요게 헷갈려, 또. 자, 봐봐요. 되게 헷갈려요. 봐봐요. 예시권은 법정도 있고 약정도 있다. OX. X. 법정밖에 없다니까. 약정은 없다니까. 그러면 약정 담보 물건이 있다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유치권, 그러면 역으로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약정 담보 물건은 없다라고 잡아놓으면 돼. 뭐밖에 없어? 법정 담보 물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가서 딱 가서 줄쳐놨죠.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줄쳐놔요. 8가지. 자, 그러면 질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시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라는 거 잡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이 있네요. 그래서 임목저당권 줄만 쳐놔요.
나머지 큰 문제가 없어서 여기 이제 가등기 담보권 찾아서 줄여놓고 자 요거 강화권 찾아서 줄여놔요. 강화권 자 마무리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시험이 잘 나오는 거네. 자 그러면 행간편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건 자 줄여놔요. 뭐예요? 분모기지권. 앞으로 분모기지권은 사라질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 증계사법에 뭐가 나오죠? 장사 등에 관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어제 내 피부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예요? 작년에 벌초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예요? 야 올해는 꼭 좀 가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자 법령이니까 이거 읽어봐요.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 별표 5개 역시 매년 출제되고요. 자 동산의 양도 담보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네. 읽어봐요. 다만 판례에서 온천 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요거는 이제 그러면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닌 것 요거 암기를 해놔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온천공사 요거 딱 써놔요. 자 온천권 우리 판례가 있는 그러면 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 온천공사 요건 좀 외워둬. 지문에 올해 좀 출제될 수 있고요. 그러면 온천공사 그러면 써봅시다. 온천권 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 자 사도가 뭐예요? 개인 도로죠. 그래서 사도통행권. 그래서 앞으로 요거 그냥 명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온천공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그러면 이제 온천 자 줄을 딱 끊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간섭상 물건을 부정한 사례 페이지 120페이지 있네요. 요거 1번은 나중에 우리가 할 거고 특히 요 2, 3, 4를 묶어서 2, 3, 4를 묶어요.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서 온천 행간편 저 사도통행권 4 자, 공원 이용권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요거 처리하라고. 읽어봐요. 온천공사. 이거는. 근데 외워놓고도 어디에 써먹는지를 몰라, 나중에. 지금, 그러면 요거 1번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자,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 이거는 논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온천공사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적 효력 종류. 그러면 우선적 효력 줄잖아요. 우선적 효력. 자, 여기 이제 줄잖아요. 물건 상환의 우선적 효력이네. 그러면 뭐, 먼저 성립한 물건이 여기에다 줄잖아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해. 자, 그러면 대책을 읽다 보면 2번에 물건 상환의 우선적 효력은 물건의 배타성에 나오는 직접적인 효과이다. 따라서 배타성이 없는 줄잖아요.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 행간편 전화요. 우선적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 말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줄을 쳐놨으니까, 이렇게 줄 쳐놨죠? 요거는 꼬리표를 붙여서 혼동으로 연결돼. 혼동.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요. 요거 제 거야, 아니? 제 거죠. 그럼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뭐, 우리나라는 금이 많아요, 안 나와요? 금이 많아요, 안 적어요? 우리나라 지리학적으로 금이 많은 나라야. 많은 나라예요. 자, 지금, 그래서 폐광촌, 강원도가 지금 폐광촌이 많아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 기술이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금맥을 발견하고. 자, 지금 해남에 금맥이 있어. 여기 금이야. 이거 누구 거예요? 국가 거야, 국가 거. 이거는 소유권, 개인 거죠. 이거 봐요. 소유권과 강화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강화권은 국가 거고 이건 개인 땅이거든. 이 금을 발견했다 하면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국가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민간인에게 체벌할 수 있도록 채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쓰죠. 그게 이제 들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득대 계약이 되는 거예요. 득대 계약. 이거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봐봐요. 읽어봐요. 1904